안녕하세요. 깔루아 조직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학습지를 꼭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학습지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언제까지 이 학습지를 해야 하고 언제 그만두어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지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현재 학습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잠깐 멈추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지 하고 있는 거 당장 멈춘다고 해서 내 아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부 습관이 무너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조금 불안할 뿐이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학습지를 쭉 하다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마음은 편한데 마음 한켠에서 정말 끊으니까 아예 1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학습지를요, 한 과목만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것도 밀린다고 한다면 당장 중지해야겠죠. 자,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그만둬야 되냐면요,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과목을 뭐 2과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학습지가 밀리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 아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 스케줄 중에서는요, 학습지가 생각보다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공부가요, 수학과 영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숙제가 조금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습지 숙제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는요, 양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만약에 학습지를 뭐 4과목을 하고 있어요. 4과목이 저학년이 소화를 하려면요, 적어도 30분에서 40분이 필요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한 40분에서 60분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3과목회, 4과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습지에 얼마나 시간이 투자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습지 하실 때 한번 지켜보세요. 제 아이는 수학이랑 국어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습지 하는데 오래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아이가 자신의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이나 국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쉽게 많이들 하시는 고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장씩 진도를 나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장씩 하고 4과목 정도를 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하루에 한 40분에서 60분 사이 정도를 아마 학습지에 할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학원 갔다 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씻고 뭐 책 보고 학원 숙제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학습지 해야 되는데 근데 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학습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 부모님들은 학습지? 안 되겠다. 오늘은 자라.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해. 근데 아이가 늦게 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쵸?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연산 문제를 이렇게 하고 학교하고 싶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내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학습지의 양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양을 줄이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는 어떤 과목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과학, 한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하지 말아야 되지? 또 고민돼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국어, 수학, 한자, 과학 중에서 수학이 중요하죠? 맞아요. 3학년, 4학년은요, 연산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놓기는 좀 아깝죠. 아깝고, 만약에 수학을 안 하게 되면 교과 문제집에서 연산 파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연산 문제집을 풀리는 방법이 있겠죠. 국어는 좀 줄이고 국어 대신에 그냥 책 읽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자는 조금 뒤로 밀어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어요. 물론 3, 4학년 때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어야 하는 시기라 한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꼭 해야 하는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 과목 한 가지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조금 정리를 했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을 하고 있는데 국어가 좀 아쉬워요. 이 아이가 국어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휘가 좀 부족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학습지를 하되 양을 줄이시면 되죠. 학습지는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잠깐 멈추어서 우리가 현재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 아이가 현재 학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는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고, 현재 아이가 공부를 꾸준히 잘 하고 있다면 당장은 학습지를 멈추고 학교 교과에 더 충실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습지를 안 하게 돼서 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학습지를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 학습지에 대해서 맹신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요, 학습지도 사교육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습지 밀리면 잠깐 쉬어가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